춘천이모 시리즈 51편 특공 저승사자. 원래는 지난번 소개해드린 글 중에 어느 분이 개이귀신 얘기를 해달라 하셔서 그거나 탈북귀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승사자 얘기를 흥미있어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 제가 본 최고의 카리스마를 풍기던 정말 무서운 저승사자 얘기를 해드리죠. 살짝 찌르기만 해도 얘기가 줄줄 새는 둥이입니다. 오랜만에 둥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보자. 이모 치마 붙들고 다니던 시절이다. 아, 그리고 생각난 김에 얘기할게. 내가 언제부터 그런 거 봤냐는 질문이 간혹 보이던데 내가 기억하는 건 취약기이지만 본 건 태어나서부터인 것 같아. 우리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본 결과 말이야. 나중에 내가 학교 갈 무렵 그런 일을 겪게 되고는 어머니는 내가 어린 시절 보였던 특별한 행동이 단순한 게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셨어. 난 태어날 때부터 보던 아이였지. 내 기억엔 전혀 없지만 난 태어나선 참 유별난 아이였더래. 흔히 애기들은 잘 울기 마련인데 난 우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해. 오줌똥 싸고는 기저귀 갈아달랄 때 외엔 울지 않더래. 너무 키우기 쉬운 아이였는데 혼자 그리도 잘 놀더래. 근데 혼자 노는 게 아니었나봐. 깐난쟁이일 때는 엄마랑 눈 마주치기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골똘히 바라보며 눈을 맞추고 웃고, 좀 커서 혼자 앉을 때쯤엔 방 안에서 혼자 까르르 웃으며 잘 놀 때가 많았다고 해. 그리고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시면 어머니를 쳐다보고는 허공을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뭔가 있다는 듯 가리키며 꼬 하더래. 그때 어머닌 애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나중에 여러 일을 겪으시곤 내가 그때 귀신이랑 논 거란 걸 아셨다고 해. 궁금증 좀 풀리셔? 어린 시절 이모네 대문을 차며 들어가던 어느 날, 이모가 외출 준비를 하고 계셨어. 비서실장 겸 운전기사인 뜨기 아저씨는 차에 짐 싣기에 바쁘고 난 만면에 미소를 띄었지. 춘천 여사 뭐 하시나? 내가 시간을 딱 맞췄나 보네. 우리 어디로 갈까나? 하고 이모는 이 찰가머리가 언제 들러붙은 거냐는 눈빛으로 보셨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야. 안 데려가면 또 들어놓을 게 뻔하니 말이야. 이모는 한숨을 쉬시며 차에 타라고 하시더군. 난 뒷자리에 눈누난나 하고 타선 뜨기 아저씨 기사에게 어디로 가느냐 물었어. 오랜만에 장거리일세. 속초가 어디임? 난 거기가 얼마나 먼지를 몰랐어. 가도 자도 첩첩 삼골일세. 배터리가 없다는 속초란 동네를 처음 갔어. 근데 거기서도 계속 들어가더라. 뜻기사는 우릴 데리러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렇게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어. 이모는 나가셔서는 마을 어른들하고 인사도 하시고 날 보며 여기가 오늘 묵을 곳이라는 사인을 주셨는데 난 돌겠더라고. 엉덩이는 감각도 없고 더 무서운 건 그 마을에서 풍기는 기운이었어. 내가 웬만해선 안 쪼는데 거긴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 어머, 미쳤나 보네. 이런 데를 왜 오냐고 이모를 돌아봤더니 이모 표정이 딱 그거더라. 미친놈아, 오지 말라니깐. 난 이모 치마끈만 잡고 다닌 거야. 내가 어디 가면 할배 믿고 놀기 바쁜 사람인데 거긴 한 발도 더 뛰기 힘든 곳이더라고. 다음날 일찍 굿을 시작하기로 하고는 마을에서 준비해준 집에서 식사를 하고는 잠을 자게 되었어. 근데 잠이 안 와. 이모 품에 안겨 있었는데 말이야. 이모 품은 엄마 품만큼이나 따뜻하고 포근해서 잘 때 안기면 거의 10분 만에 깊은 꿈나라로 직행하던 나였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이모는 장거리 차멀미에 피곤하셨던지 이내 잠드셨는데 갑자기 난 요일을 느꼈어.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불안하고 방 밖에 화장실엔 갈 엄두도 안 났기에 이모는 미리 방 안에 깡통을 하나 준비해 주셨었거든. 난 이모 품을 빠져나와 운목에 놓아둔 깡통으로 쪼르르 달려가선 쉬를 했어. 그런데 그때 난 지진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모르지만 아마 지진 나면 그럴 것 같아. 방이, 아니 온 집이 다 덜덜덜 흔들리더라고. 너무 놀라 얼른 이모 품에 파고들었는데 이모가 언제 깨신 건지 날 꼭 껴안아 주시면서 괜찮아, 겁내지 마 둥이야. 못된 귀신이 이모 겁주느라고 그러는 거야 하시더군. 아마 자신에게 자신이 없는 무속인이라면 그 위협에 달아났을 거야. 잠시 후 흔들림은 멈췄지만 난 그때 이모를 따라온 걸 그때까지 굿 따라다니면서 처음으로 후회를 했어. 강원도는 물 맑고 산이 좋아 그런 건지 왜 그리 센 귀신이 많은지 원. 군부대 귀신도 많고 난 강원도에선 절대 못 살 것 같아. 거긴 나랑은 안 맞아. 상극인 듯. 그렇게 대충 자다 깨다 했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가더군. 눈탱이는 잠을 못 자서 밤탱이가 되어 있고 이모는 피곤할 건데 방에서 잠이나 더 자라고 했지만 난 이모 치맛자락 붙들고 잠시도 안 떨어졌어. 나 혼자 방에서 잠을 자다가는 다신 우리 엄마 못 볼 것 같더라고. 굿이 시작되고 이모에겐 언제나처럼 강신도 금방 되었어. 그리고 그 마을에서 온갖 행패를 부리고 이미 여러 사람 죽음에도 직접 관여했던 그 악기도 쉽게 찾아냈지. 사람을 여럿
상하게 한 악기답게 굉장히 무섭게 생겼었어. 표정도 진짜 겁나고 아마 지금까지 봤던 무서운 귀신 베스트 3 안에 들어갈 모습이었어. 찾긴 했지만 도저히 제압이 안 되더라고. 이모네 신이 약한 게 아니라 너무 귀신이 힘이 세니까 쉽지가 않았어. 당연 신이신 이모네 할배 대신이 훨씬 더 세시게 하지만 그게 우리 편과 나쁜 악당의 차이지. 대신은 사람들까지 보호하며 싸워야 했고 악귀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싸웠으니까 이모가 땀을 뻘뻘 흘리시며 힘겨워했어. 저질 체력의 몸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대였는데 그래도 신은 신인지라 점점 밀리게 된 악귀는 도망을 선택했어. 원래 강신이 이뤄지면 일종의 방벽이 주위에 처지는 상태가 돼서 도망을 못 가. 근데도 그 귀신은 도망을 쳤어. 하필 내가 구경하고 있던 방향이야. 우와 하고 있었는데 뭐 그 귀신이 나 잡고 인질극 할 건 아니었지만 겁은 덜컥 났었지. 그렇게 내가 있던 곳에 근접해 왔을 때의 일이야. 갑자기 내 뒤쪽에 있던 숲에서 뭔가가 내 머리 위쪽으로 튀어나왔어. 그리고는 도망가는 악귀를 낚아챘어. 그 모습은 흡사 동물의 왕국에서 독수리나 매가 먹이를 낚아채는 모습 같았어. 물론 내가 꼬꼬마 때라 더 크게 보였겠지만 보통 키의 큰 어른보다도 훨씬 컸어. 그런 누군가가 독수리같이 억세 보이는 손으로 도망가던 악귀의 머리를 움켜쥐고 있었어. 정말 강철같이 억세어 보이는 5손가락은 악귀의 얼굴을 뚫고 들어가 깊이 박혀 있었고 악귀는 벗어나려고 버둥거렸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보기에도 그 손에서 벗어난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어. 그리고 풍기는 기운이 엄청 무서웠지만 더 무서웠던 건 그 사람의 얼굴이야. 뭐 이상하거나 특별히 무서운 얼굴형은 아니었는데 그 얼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도저히 글로선 표현이 불가능한 느낌이었어. 감정은 티끌만큼도 없는 얼굴이었어. 지독한 냉기가 줄줄 흐르더라. 인정이나 자비는 몽땅 사물함에 넣어두시고 오신 건지 약으로 쓰려 해도 티끌만큼도 없을 것 같았지. 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내가 싸고 있다는 걸 느꼈어. 내가 정말 무서워는 해도 그때 이외엔 지금까지 한 번도 귀신 보고는 내 방광의 자유를 허락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간혹 끝에 방울방울 맺힌다는 경험은 있지만 절에서 사천왕상을 처음 봤을 때도 그 10분의 1도 무섭진 않을 거야. 난 그 존재의 손에 잡혀 버둥대는 악기의 절망이 느껴졌어. 신이랑 맞짱독 간 귀신이 저리 무서워하네. 멀리서 우리 이모랑 뜨개 아저씨가 달려오시는 게 보였어. 난 바지에 오줌 싼 채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는데 이모가 날 구하러 오시는 줄 알았어. 근데 이모랑 뜨개 아저씨께서 근처에 오시더니 넙죽 엎드려선 큰절을 하시더라고. 그리고는 고개를 안 드시네. 이모랑 뜨개 아저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신 거야. 그때 그런 분 2분이 더 오셨어. 아마 도망 못 가게 호위하고 계셨었나봐. 신이 계시니 기다리신 것 같아. 생긴 건 틀린데 어쩜 분위기가 한결같으신지. 내가 담이 커서 본 게 아니야.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눈을 깜빡이지도 못했던 거지. 아마 사람이 길 가다가 사자나 호랑이 3마리랑 코앞에서 마주쳤어. 그땐 내 운명에 대한 선택권은 전혀 없겠지? 아마 그런 느낌일 거야. 나중에 오신 2분이 잡혀있던 악기의 옆구리 한쪽씩을 손으로 찍으셔선 들고 사라지셨어. 오랏줄로 꽁꽁 묶어간단 건 거짓말이란 거 그때 알았어. 정말 비참하게 끌려가는 거야. 저승길 멀다던데 가면서 그냥 갈까? 죽도록 처맞겠지? 그분들이 사라지고 이모랑 뜨개 아저씨는 일어나선 사라진 쪽으로 깊이 합장을 했지. 굿은 그리 끝났어. 뒷정리를 하면서 이모는 내 오줌 싼 바지를 갈아입히셨는데 그제서야 난 이모 목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고 이모는 날 달래시면서 겁낼 게 없다고 하시면서 나쁜 귀신, 사람 해치는 귀신만 잡으러 다니는 저승사자님들이라고 하시더라고. 내가 본 저승사자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관광 가이드 빌라는 공무원 아저씨인데 저리 무서운 저승사자도 있구나 했지. 사실 그때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된 모습 때문에 한동안 잠만 자면 이불에 오줌 싸서 어린 나이에 요실금으로 고생 좀 했어. 우리 어머니가 이불 빠시느라고. 지금은 안 싸. 그래도 지금도 그 얼굴 생각하면 무서워서 찌릿찌릿하긴 해. 나중에 죽거들랑 사람 절대 해치지 말어. 그 양반들이 잡으러 올 거니까. 하면서 춘천이모 시리즈 51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승사자인데 이제 보통 평범한 저승사자가 아니고 여기 제목에서처럼 특공 저승사자. 정말 그 악질 악기를 잡으러 다니는 그 저승사자 이야기를 해줬네요. 야, 이게 근데 그 춘천이모가 절을 할 정도면은 그 저승사자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계급이 높다고 해야 되나?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전설의 고향 때문에 검은색 옷에 뭐 이렇게 검은색 갓
같은 거 그런 게 좀 이미지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실제로 저승사자를 보면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보고 싶지는 않지만요. 춘천유무 시리즈 52편 개이귀신. 개이귀신 얘기 하나를 잡설로 잡아먹었네. 제 스마트폰은 글이 좀만 길어지면 수정이 안 되니 이해하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내가 대학 3학년 때였을 거야. 그날도 난 학교에서 열공을 하고는 이모네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었지. 이미 그때는 난 이모의 손맛에 길들여진 아이였어. 울 엄니랑 이모는 전혀 딴 손맛을 가지고 계셨는데 난 두 여인네에게 길들여지고 식당에서 길들여지다 보니 입맛을 잃었어.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대충 까탈 안 부리고 잘 먹지. 이모네 집에 가다가 골목 끝에서 이모네 집에서 짱 보고 있던 영가 하나를 만났어. 하지만 난 모르는 척 지나갔어. 한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곱상하게 생긴 남자였는데 이모네 집 앞에선 그런 걸 하도 많이 봐서 난 언제나처럼 이모네 대문을 차고 들어갔어. 지금은 이모가 아파서 얌전히 손으로 밀고 들어가지만 대문 걷어차기는 일종의 내가 왔다는 인사였고 영역 표시였지. 들어가니 마지막 손님 한 팀이 있더라고. 그 당시 한 30쯤 되는 총각이랑 그 어머니로 보이는 아줌마랑 차례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어. 난 마루에 앉아 끝날 때를 기다렸고 이윽고 그 사람들 차례가 되어 들어갔어. 항상 일상이니 그런 거보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 안에서 이모의 호통 소리가 들렸어. 미친놈, 멀쩡한 사내놈이 기집들 다 놔두고 사내놈끼린 왜 좋아했어? 란 일갈이 들려왔고 난 이미 방문에 귀를 박고 있었어. 그때 엿들은 얘기와 나중에 이모께들은 얘기를 종합하면 이렇더라고. 이모는 네가 또 질문을 해댈 것 같아 두 번 설명하기 귀찮아서 일부러 크게 했는데 제대로 못 들었냐시며 말씀하셨거든. 아까 그들은 모자지간이란다. 이 형이 이제 나이가 차서 손이 귀한 집이라 결혼을 서둘렀다고 해. 그런데 결혼을 위해 선만 보게 되면 자꾸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해.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여자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꾸만 이별을 하고 심지어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결혼 직전까지 가서 파혼한 경우도 2번이나 되었다고 해. 그러다 보니 집에선 애가 탄 거지. 자꾸 그렇게 되니 이건 필시 뭔가가 애의 앞길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한 거야. 뭔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는데 아무리 아들에게 물어봐도 짚히는 게 없더래. 특별히 난잡한 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고 여자를 몇 번 사귀어도 봤었지만 헤어질 때 원수처럼 헤어졌거나 중래사내 한 일도 없었고 말이야.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이모를 아는 지인에게 소개받아 찾아왔던 거야.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도울 수 있단 말에 그 형이 얘기를 한 거야.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일이었다고 해. 반에서 유난히 어려 보이고 이쁘장하게 생긴 구부가 있더래. 남자애가 참 이쁘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는 행동까지도 딱 여자 같더란 거야.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싫지를 않더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그 친구가 먼저 말을 걸어왔었대. 자기소개를 하면서 쭉 봤는데 앞으로 친하게 지냈으면 한다고 하면서 그 형도 싫은 친구가 아니라 평소 나름 호감이 있었기에 그러자 해서 베프가 된 거였어. 그래서 학교 생활은 물론이고 방과 후에도 거의 같이 생활을 했다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하루는 친구가 꼭 할 말이 있다면서 그 형에게 얘기를 하더래. 자기는 널 우정이 아닌 애정으로 좋아한다고.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고 웃었는데 형 친구는 진지하더란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뭐라 하고 말았는데 나중엔 이 형도 평소 끌리는 감정이 솔직히 있었던지라 받아들이게 된 거지. 그렇게 둘은 동성애 연인이 되었다고 해. 처음 한동안은 정말 좋은 연이었다고 해. 그런데 날이 갈수록 질투가 심해졌다고 해. 나중엔 심지어 학교에서 다른 구부랑 얘기만 해도 질투를 했다고 해. 너무 심해져서 여러 번 타이르기도 하고 우리 그만 헤어져 신공도 여러 번 펼쳤지만 그때뿐이고 나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여서 서서히 지쳐가다가 급기야 이 형이 최후의 방법을 선택했어. 보게 되면 도저히 떼어놓을 수가 없기에 전학을 선택하고는 집엔 어떤 이유를 대고 전학 보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었나봐. 그리고 뜻대로 전학을 했다고 해. 친구들에겐 알리지도 않고 말이야. 그리고는 그 친구에게 오는 모든 연락을 끊고 거쳐도 집에다간 절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곤 친척 집으로 옮겼다고 해. 그렇게 한동안은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어찌 알아냈는지 학교로 찾아왔대. 얘기 좀 하자고. 친구는 그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원했지만 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쌀쌀함으로 대했고 나중엔 포기하고 쓸쓸히 돌아갔다고 해.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 이 형은 내심 자꾸 찾아올까봐 걱정을
많이 해서 또 전학 가야 하나 했었는데 안심을 하고는 새 생활에 적응을 했다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좀 이상하더래. 누군가가 자꾸 자기 주변을 맴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 하지만 아무도 없었기에 기분 탓이라 여겼는데 우연히 길에서 전에 다니던 학교 친구를 만났다고 해. 반갑다고 서로 안부도 묻고 선생님 욕도 하고 그랬는데 전 학교 그부가 그러더래. 참, 땡땡이 소식 못 들었어? 너네 무지 친했잖아. 못 들었다는 형의 말에 그렇게 얘기했대. 걔 얼마 전에 살자 했어. 유서도 아무것도 안 남겼다는데 이유는 몰라. 왕따를 당한 것도 누가 괴롭힌 적도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른다며 경찰도 그냥 단순 우울증에 의한 살자로 결론을 내렸던 거야. 그게 언제냐 물었는데 계산을 해보니 자기 주변에 뭔가 맴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그때부터였다고 해. 그 뭔가가 자기 주변을 맴돈다는 기분은 이모를 찾아온 그때까지도 들었다고 해. 그 친구의 살자 소식을 들은 뒤로 처음엔 무척 놀라고 우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다고 해. 그 뒤는 다시 동성애에 빠지는 일은 없었다고 해. 아마 아직 이성관이 확실히 형성되기 전에 느낀 혼란기의 사랑이었나봐. 형네 어머니도 둘이 친한 친구인지만 알았지 그런 사이였던 건 까맣게 몰랐다고 무척 놀라시더라. 그 뒤 친구의 천도제를 지내주기로 했어. 난 수업 때문에 가지는 못했지만 이모 말씀으론 미련 떨치고 자기 갈 길로 잘 달래어 보내주셨다고 하더라. 아마 그 형 지금은 30대 후반이거나 40초쯤 되었을 건데 그 뒤 가정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계실 거라 믿어. 사랑이 정말 순수하고 격정적인 감정인 건 확실한데 나도 해봤던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짙어지는 그리움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옅어지고 무뎌지는 감정인 것 같아. 그러니까 괜히 사랑 때문에 목숨 걸지 말았으면 좋겠어.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니까. 로미오도 줄리엣이랑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름다운 거지 아마 잘 이루어졌으면 사네 못 사네 지지고 볶고 살았을걸 하면서 춘천이모 시리즈 52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동성 간의 사랑인데 이제 학생 때 이성과 동성 간에 이렇게 뭔가 이런 게 좀 제대로 확립이 되기 전에 뭔가 이루어졌던 사랑?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도 동성 이성 뭐 그런 게 물론 잘생기고 인기 많고 한 친구들한테 이제 동성 간에도 호감이라는 건 있죠. 근데 이게 또 좋아하는 거랑 이게 또 다른 거잖아요. 이게 뭔가 멋있게 보이고 이제 그런 거가 있기는 한데 글쎄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형 같은 경우에는 감정 확립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살자를 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동성을 좋아하는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별을 했더니 결국에는 또 안 좋은 선택을 했네. 춘천이모 시리즈 53편 우리 동네 당산나무. 우리 동네에 겁나 큰 나무 하나가 있다? 뭐 600년 묵었다나? 나랑 같은 지역 사시는 분은 말 안 해도 알걸? 난 밤엔 그 근처에 안 간다. 귀신이 이상하게 큰 나무를 좋아한다. 오래 묵은 나무 음의 지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이라는데 나무를 배터리 충전소로 쓰나 보다. 그런데 잎의 양의 기운은 햇빛 쪽쪽 빨아들이는데 왜 큰 나무는 귀신들 놀이터인지 모르겠어. 어떤 땐 지나가며 곁눈질로 보면 귀신이 대추나무 연 걸리듯 걸려있다. 몇십은 좋게 될 것 같아 귀신들이. 아니 자리도 불편할 건데. 하긴 내 기타 주인은 깨진 병 위에도 앉아있긴 했었지. 그 나무 옆 건물들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 그런 쪽으로 무딘 분일 거다. 예민해선 그런 집에서 잘 수가 없을걸? 매일 귀신 보고 매일 가위 눌릴 거니까. 혹시 그런 거 자꾸 보고 가위 눌리는 분은 주위에 그런 나무 없나 한번 봐라. 그런 게 한 20m 안에 있음 영향 받더라. 자기가 사는 건물보다 키 안 크면 된다. 내가 사는 층보다는 높아도 내가 사는 건물보다 낮으면 응달지는 거 이외엔 경험상 괜찮더라고. 난 밤에 그쪽으로 안 가려고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나야 하는 경우는 생긴다. 예전 어느 여름밤의 일이다. 회식 장소가 그 근처라 어쩔 수 없이 그 나무 근처에서 놀았거든. 나 원래 회식 경계 대상 1호야. 언제 사라진지 모르게 먹튀하는데 정말 기술이 좋아. 아무도 내가 튄 걸 몰라. 그날도 마커하는 부서원들을 유유히 따돌리곤 룰루랄라 우리 스윗홈으로 돌아가고 있었지. 그 나무는 어둠 속에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고 그날도 반상회를 하는지 다들 가지마다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 어우 재수없어 를 속으로 수도 없이 외치며 씨불씨불 외치며 지나가고 있었어. 근데 뭐가 좀 이상하더라. 내가 점호는 안 해봤지만 이 산에 유동병력이 있네. 내가 그 시간쯤엔 근무자가 몇이고 나무에 걸려 있어야 할 귀신이 몇인지 하도 보다 보니 아는데 말이야. 나 우리 동네 예비군 동대장처럼 귀신 인원 파악 대충 다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 너 전입신고 했냐? 이러다 한 편 다 쓰겠네.
젠장. 보던 거랑 다르니 은근 신경 쓰이더라고. 한 인원이 10명쯤은 비는 거야. 이거 어디 초상나서 간만에 놀러들 간 건가 했지. 우리 집에서 대학 영안실이 좀 거리가 있어서 동네 귀신들은 잘 안 가는데 간만에 어디 집에서 초상치료나 했어. 신경 쓰면서 힐끔힐끔 보면서 지나가는데 그 나무 있는 곳이 조그만하게 유적지 비슷하게 만들어 두었거든.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 밤엔 거기 아무도 안 가. 아무리 감없는 일반인이라도 왠지 기분 나쁠 거야. 나 아직 그 나무 근처에서 밤에 데이트하는 커플은 못 봤어. 거긴 한여름에도 춥거든. 신경을 쓰며 지나가는데 어라? 나무에 없던 탈영병들이 나무 밑둥 근처에 몰려있더라고. 뭔가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다는 듯 잔뜩 몰려서선 둘러서 있었어. 꼭 공원에 야바이꾼 둘러선 바람잡이들처럼. 내가 호기심의 왕자여. 머릿속으론 그냥 못 본 척하고 집이나 가라는 이성이 소리치고 있었지만 다리는 일단 가보자고 하더라고. 난 그냥 지나가던 술 취한 사람 코스프레하며 숨쉬기 운동하는 척 올라갔어. 가까이는 안 가고 떨어진 곳에서 모여있는 곳을 봤더니 어떤 덜 떨어진 아저씨 하나가 술이 진짜 떡이 되어서는 나무 밑 구석에서 자고 있더라고. 동네 귀신들은 오랜만에 굴러들어온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중이었어. 어떤 놈은 기대서 있고 어떤 놈은 배 위에 올라타 있고 어떤 놈은 머릿속에 손이 들어가 있고 그 아저씨는 술 때문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엄청 괴로워하더라고. 딱 봐도 가위 눌려 보이던데? 난 근처도 못 갔어. 갔다간 바로 다구리 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못 본 척 내려와선 112에 전화했어. 술 먹고 죽어가는 아저씨 있다고. 금방 오시더군. 경찰 아저씨들이 깨우는데 자지러지게 일어나시더라. 난 그 모습을 길 건너에서 흐뭇하게 지켜봤고 삐뽀차에 실려가는 아저씨를 걔들은 입맛 따시며 지켜봤지. 난 바로 튀었고 그때 그 아저씨 내가 살려드린 겁니다. 너무 업데 많이 하는 것 같은 자중 좀 하면서 춘천이모 시리즈 53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이게 귀신들이 큰 나무에 이게 많이 몰리는구나. 근데 요즘에는 뭐 나무가 집보다 클 일이 많이 없긴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 아파트가 많고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인위적으로 심어놓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뭔가 시골이나 이런데 아니면은 그렇게 크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술이 취해서 가도 그런 데를 가냐. 운이 되게 안 좋은 아저씨였네. 술 먹고 뻗을 때도 자리 보고 뻗어야 됩니다. 뻗기 전까지는 정신 차려야 돼.